이 스피닝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목화를 가지고 실을 뽑는 거야. 목화를 가지고 면사를 만드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위빙이라 하는 것이 이 직조업이야. 직조. 그게 면사를 가지고 면포를 만드는 거야. 직포라 하더라. 면포를 안 까고 직포라 하대. 그게 천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야. 처음에 산업혁명은 목화로부터 실 뽑아내는 거기에서 처음 기계가 등장한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실값이 엄청나게 싸졌다고. 그래서 그 실을 세계 전체에다가 수출해가지고 한국이면 한국, 인도에 있는 손으로 물레동을 돌리던 사람들 전부 망해버렸어. 그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면사까지 직포해가지고 값을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세계를 저거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봐. 그래서 이것이 이게 방적이야. 방적업이라 하고, 이걸 방직업이라 한다. 방직. 틀리는 거야. 방적.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순환이야. 이것이 이제 이 방적업하고 방직업에 투자된 자본이야. 영국에 있다고 지금. 만체스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버밍엄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세계 전체를 지배를 하느냐 이 말이야. 여기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여기 기계하고 원료가 있는데, 기계는 영국에서 만들었으니 그만이고, 원료라 하는 거 봐. 목화가 있을 거 아니고 목화. 이 목화라는 것이 영국에는 목화가 안 나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 인도, 아니면 미국 남부지방, 그게 흑인 노예들 사용해가지고 목화 키우고, 그 목화를 다 사온다 이 말이야. 세계적으로 전부 목화를 지금 영국 방적업이 세계의 목화를 전부 다 사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방적업 상태에 따라서 세계 목화 값이 그렇고 목화가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하고 다 그렇게 다 걸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노동력은 그냥 자기 나라 노동력을 썼으니까 관계없고, 그래서 생산했잖아. 그래서 여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면사가 나왔다 이러자고. 면사를 나왔으면 자기 나라면 팔아먹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에다가 다 팔아먹었다 이 말이야. 세계 전체에다가 다 팔아먹으니까 인도 파키스탄, 그때는 인도뿐이지. 중국, 일본까지 이 나라에 있는 이 방적업하는 사람들 회사가 전부 다 망한다고. 왜냐니까 기계로 막 만들어내니까 실 만드는데 실값이 너무 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유무역 아니야. 자유무역. 이놈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유무역 아니야. 인도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전부 저건데 면사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돈 많이 드는데 이거는 뭐 값싸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영국 자본가들이, 방적업 자본가들이 영국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중국 쳐들어가고 인도 다 쳐들어가가지고 그 총독부 설치해가지고 자유무역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버리면 그 나라 다 망하고 그러면서 영국 거를 다 사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 때문에 이 순환에 꼭 들어오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만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순환 안에. 비자본주의적 혹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된 원료도 이게 들어온다 이 말이야. 또 팔아먹을 때도 이 돈인데 이 돈이 금이잖아. 금. 이것이 꼭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금이 있잖아. 그 금이 이 면사를 사면 그만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자본의 순환이라는 것이 전 세계, 다시 말하면 비자본주의든지 전자본주의 사회도 이 자본의 순환의 포섭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포섭을 딱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당장 이제 원료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영국의 면방제업이 굉장히 고통을 입는다고. 만약 이 친구들이 제대로 원료를 생산 안 하면. 그 때문에 이 사회, 비자본주의든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꾸 자본주의적으로 상품 생산을 하게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영국 사람이 그 사회에 가가지고 자본주의적으로 원료를 생산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서 금이 계속 생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고 종속국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 이제 그것이 그 177페이지 제일 밑에 7번이야. 자본의 순환과 비자본주의적 생산 형태 하는 거라고. 자본의 순환에 비자본주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를 자꾸 자본주의화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78페이지 거기에 이제 자본은 이제 국제화 하는 건데, 자본의 순환과 자본은 국제화인데, 우리가 자본의 국제화하고 이럴 때, 지금 자본의 국제화가 더 진전되는 것이 자본의 세계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본순환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쉽게 돼요. 자본이 국내에서 이제 국외로 나가는 이야기야. 국외로. 자본이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외로 나가는 거야. 그게 자본은 국제화야. 자본은 국제화라고. 처음에 이 상품이 국제화한다고. 다른 말로 상품 자본의 국제화가 일어나요. 수출한다 이 말이에요. 수출. 영국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면사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해버려요. 수출. 그러면 이것이 이 국내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해외에서 이 과정 자체가 판매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해외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 이것을 상품 자본의 국제화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 화폐 자본의 국제화를 하는데, 화폐 자본의 국제화를 하는데, 이때는 뭐냐 하니까, 여기에 은행이 있다고, 여기 은행이 있는데, 은행은 어디서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로 국내에다가 이게 대출을 해줬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은행이 예금자로부터 받고는 처음에 할 때는 주로 해외에 있는 정부에다가 해줬죠. 정부. 해외 정부. 외국의 정부야. 그지? 정부에다가 대출을 해줬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해주는 것이 철도 놓을 때 했다고, 철도. 철도를, 그 남아메리카에 철도 놓는다든지, 이라크 3D인가 3C 정책, 카이로 케이프타운 이런 식으로 3C하고 3D하고 붙어가지고 전쟁이 나고 그랬잖아. 그지? 그 철도인데, 이 철도 대출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니까, 철도 놓으려고 하면 그 침목도 필요하지만은 레일 있어야 돼, 그 레일.
이럴 거면 그 레일이고 침목이고 기관차고 화차고 전부가 영국 산업자본이 만든 거란 말이야. 그걸 다 수출해주고 그걸 수출하는 거 아니야. 수출하고 그 돈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가 있다 하자고. 영국. 아르헨티나 정부야. 영국의 산업자본이야. 산업자본이 일로 철도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지금 수출을 한다고. 수출하면 이 친구가 적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돈이 없다 하면 영국의 금융자본이 아르헨티나에게 돈을 구워준다 이 말이야. 돈을 대출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대출의 능력을 가지고 산업자본한테 돈을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르헨티나는 이 친구들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러면 이 철도를 수출했다는 것이 영국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이득이란 말이야. 자기들 산업자본 공장이 전부 그 강철로 해가지고 레일 만들지, 침목 만들지, 화차 만들지, 기관차 만들지, 그거 다 수출해 먹고, 그지? 수출해가 그거 팔아먹고, 또 돈도 또 구워주잖아. 돈 구워줘가지고 원금 이자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를 영국이 자꾸 식민지나 종소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엄청나게 크다 이 말이야. 유혹이. 왜냐하면 이래놓고 말이야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니 너 이제 못 갚겠다든지 손들어 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갚는 것을 이걸 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종속국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화폐자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해외로 보낼 때 이거를 금융자본의 혹은 화폐자본의 국제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화폐자본의 국제화. 그래서 대출하고 여기서 이제 은행이 이제 저걸 하는 거지, 그죠?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거, 원리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생산자본의 국제화라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큰 IBM이라 하자고. IBM 회사가 있다 해서, 미국 IBM 회사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나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부품들을 한국에도 부품 공장을 세우고, 부품 공장을 세우고, 일본에도 세우고, 뭐, 중국도 세우고, 인도에도 세워가지고, 그 부품을 모아가지고, 완성품을 뭐,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내든지, 이래가지고 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생산자본의 국제화야. 생산자본은 국제화다고. 생산하고 부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성품을 중에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그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내가지고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 sophisticated 하지 않는, 그지? 그게 중급, 하급이나 중급, 이런 것은 후진국에서 생산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팔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그지? 요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을 전부 그거 다국적 기업이라 하잖아. 다국적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 한다고.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또
트랜스내셔널 엔터프라이즈 이라는데 이걸 보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언제나 이 부르주아들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멀티내셔널 가면 IBM이라 하는 이 회사가 국적이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멀티니까 국적이 여러 개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국적은 여기 있는 그 제일 사장이고 뭐고 전부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티가 아니고 멀티내셔널이 아니고 장사를 여러 나라에 산다 이 말이야. 장사를. 그럼 장사를 여러 나라에 한다 이렇게 해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이 가가 있거든. 가가 있는데, 잠깐, 큰 나라의 기업들은 자기 나라에, 미국 기업은 미국에다가 등록을 해놔야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등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국적이라든지 다국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가서 지금 하나 이상의 나라에서 둘 이상이네, 그죠? 둘 이상의 나라에서 이 장사를 한다, 생산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국제화가 세계화로 된다 이런 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이 자본의 세계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김영삼 대통령이야.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호주를 가면서 경제기획원 장관에 이렇게 그러겠다는 거야. 야, 자본은 국제화를 좀 세게 해봐, 세게. 더 세게 하라 했더니, 그러니까 금방 세계화가 돼버렸어. 더 세게 하라 하니까 세계화 됐는데, 그 말은 맞아, 사실은. 뭐냐 하니까, 국제화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세계가 이래 있으면 국제화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나라하고 뭐를 무역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화폐 자본을 빌려주고 꾸고 한다 이래도 이게 국제화다 이 말이야. 근데 세계화라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모든 나라가 함께 그것을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함께 하는 이렇게 적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화는 과정이 저거야.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 가는 거 있잖아. 유로피안 유니언 가는 거 유럽 공동체 있잖아. 그지? EU도 사실은 그전에는 뭐 EC가 있었고 온갖 게 이렇게 하다가 EU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것이 사실은 이거 지역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지역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 전체로 자본은 세계 전체로 나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윤을 얻기를 원하는 거야. 자본 자체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자본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기 나라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윤을 볼 수 있게 그걸 원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는 자꾸
이 영역을 확대한다. 이거 지역 공동체가 이유라 하는 것이 예컨대 이유가 이거 있다. 그럼 이유라 하는 것이 이걸 딱 장막을 장벽을 자꾸 크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자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해봐야 자기들이 손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여기 프랑스가 있지, 그 다음에 독일이 있지, 큰 나라들 아니야. 영국이 있지, 이탈리아가 있지.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로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지금 유럽이라는 그 안에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친하니까 여기에 일단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봐. 지금 그 동구로 다 이유가 너무 확산이 되잖아. 슬로베키아, 불가리아, 모두가 지금 이유에 다 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확산되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옛날에 1차 대전, 그 다음에 1930년대 대공황을 맞아가지고 블록 경제라 하는 게 생겼다고. 블록 경제. 이 블록 경제 때는 영국은 영국하고 자기 식민지 종속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파운드 봐. 자기 돈이, 영국 돈이 파운드니까 파운드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일은, 도이치마르크, 자기 나라 돈이 도이치마르크야. 도이치마르크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은 옌 블록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대동아 공영권 하는 게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교역을 안 해요. 이 블록 안에는. 저거 안에서만, 자기 안에서만 그 교역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라 하는 것이 세계 경제 규모가 확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야. 그거하고는 내가 지금 있는 이유라는 것은 그렇게 안 본다고. 오히려 세계를 하나의 경제로 만들기로 가려는 그런 과정의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본다고. 나프타도 마찬가지고. 나프타. 우리가 한미 FTA 지금 한다고 자꾸 야단인데 나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은 이것도 미국이 우리하고 미국만 딱 해가지고 결속해가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조금 있으나 일본도 여기다 넣어줘야 될 거고, 중국도 넣어줘야 될 거고, 여러 나라를 다 넣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자본가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자꾸 이래가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말이야. 사실은 각국의 노동법도 그렇고, 환경법도 그렇고, 공정거래하는 경쟁법도 자꾸 같아져야 된다고. 같아져야지 자본이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본을 세계화할 때는 그래서 지금 WTO에서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를 들면 블루 라운드라 하는 거 있다고. 블루 라운드라 해가지고 각국의 노동법을 갖게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한다고. 노동법을 갖게 해야지 파업은 언제 하고 말이야. 임금은 어느 수준으로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같아야지 자본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블루 라운드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린 라운드. 공해 방지.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량 그 규정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하려고 자꾸 그런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이 배기량의 그 수준 자체가 말이야 굉장히 강화가 안 되고 낮은 나라에는 자동차 공장이 막 더 갈락할 가능성이 있잖아. 규제가 강해보면 그걸로 안 갈락할 거라고 말이야. 그래 버리면 자본가들끼리 자기들이 불평을 한다고. 왜 우리끼리 좀 평등을 유지하자 이러면서 말이야. 그래 되지. 그 다음에 컴피티션 라운드 가는 거. 경쟁 라운드인데 이 우리나라거든 공정거래법이야. 공정거래법.
어느 정도가 해야지 독점이다 이 말이야. 독점에 의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느 산업에서 몇 프로까지 생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머지 앤드 컴피티션 그지? 인수합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런 쭉 나중에 지금 이제 EU에서도 자꾸 그러는데 저거잖아. 사회보장법도 갖게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세 세금 얼마나 내는 것도 갖게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계 전체에서 자본이 지금은 국민국가로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동일하게 편하게 장사를 할 수가 있다.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본의 세계화야. 자본의 세계화야. 국제화보다는 훨씬 더 강하잖아. 그지? 자본의 세계화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세계 정부가 성립이 돼야 된다고. 하나의 정부가 성립돼야 돼요. 하나의 정부가 성립돼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그런 식의 그 정책을 조세 정책도 써야 되고 사회보장 정책도 써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요. 우리 그 노동자 계급도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봐 여기서 지금 노동운동이 심해졌다 이 말이야. 심해져 버리면 여기 있는 자본이 자기 나라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도 전부 딴 나라 가버리잖아. 딴 나라 가버리면 여기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고. 그런 문제 당장 생기냐.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는 이 국제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러면 우리도 절대로 반대한다. 자본 오면 우리 일로 못 오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그게 그 PT의 국제주의라고 하는 거야. PT 국제주의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그 기반이 자꾸 생기는 거야. 자본 자체가 자꾸 전 세계를 자기의 축적 기반을 해가지고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 노동자 계급들이 이해가 점점 더 일치할 가능성이 자꾸 커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이제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 180페이지 유통비용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기서 나와요, 또. 3권에 가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그 유통비용이라 하는 게 막스가 지금 순수 유통비용이라 했대요. 순수. 퓨어라 하는 거야. 순수 cost of circulation. pure cost of circulation. 지금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 상품을 그냥 판다 이렇게 지금 그냥 말을 하지만은 이 판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랬잖아. 결국 이게 지금 컴퓨터 회사라 그러면 팔락하면 컴퓨터 직판장을 만들어야 돼. 그지? 자기 공장 옆에다가 직판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직판장. 직판장 만들고 거기에다가 진짜 컴퓨터를 하나 갖다 놓고 또 판매인 그지? 컴퓨터 판매하는 판매 노동자를 하나 고용을 해야 하나든지 몇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방구가 필요하잖아. 그지? 전화기도 필요하고 이런 데 드는 돈이 순수 유통비용이야. 상품을 판매하는 데 드는 돈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공장, 직판장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놔두고 전화해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오면 이제 물건 내주고 이럴 거라고요. 이러면 이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판매 노동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한다는 것은 이 컴퓨터라는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는 것 뿐이다 이 말이야. 컴퓨터라는 이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로운 가치 창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컴퓨터에 있는 가치, 컴퓨터를 만드는 든 가치가 하나도 변하지가 않고, 컴퓨터의 가치가 아까 130원인 것 같으면 화폐도 130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형태만 변한다 이면 상품이라는 것이 화폐 형태로 변한다. 그래서 이 순수 유통비용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전부가 이걸 비생산적인 비용이라 한다고. 비생산적인 비용. 나중에 이제 비생산적인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비생산적인 게 뭐냐 하는 걸. 그지? 우리 비생산적인 거 안 했어? 했지? 비생산적인 비용이야. 이거는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용이란 말이야. 아무 가치도 생산하지 않고 잉여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 비용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순수 유통비용이라 하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3권에 3권 4편에 가면 그 상업자본하고 상업이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특히 상업자본에 의해서 고용되어 있는 상업노동자가 잉여가치나 가치를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대해서 굉장히 논의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그것이 저는 이것을 순수 유통비용이라 하는데 잘 알아둬야 돼. 근데 우리가 보면 말이야, 컴퓨터 직판장에서 이 친구가 판매를 한다 할 때 늘 컴퓨터를 화폐로만 전환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오면 그 고객 집에다가 운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